안녕하세요. 박교논술의 배병진입니다. 네, 오늘은 덕성여대 논술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비법도 간략하게 같이 살펴볼게요. 네, 우선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단과대학 통합 모집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의 차이와 경쟁률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융합대학에서 총 60명을 모집하고요. 추가적으로 유아교육과에서 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경쟁률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 글로벌 융합대학 같은 경우는 32.46대 1이었습니다. 최초 경쟁률이죠. 실질 경쟁률이 17.58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도 마찬가지예요. 29대 1이었다가 이제 이게 실질 경쟁률은 16대 1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최저가 덕성여대는 올해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이 실질 경쟁률에서 걸러지는 그 인원이 조금 더 적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가량으로 최초 경쟁률에서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경쟁률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것만 잘 준비하면 되겠어요. 네. 전형 요소를 좀 살펴볼 건데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논술을 80%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20%밖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논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동점자 처리 기준 같은 경우도 이제 논술고사 성적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능 국어 영역,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이렇게 수능을 이제 논술 다음으로 수능 점수를 좀 보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국어 영역을 조금 더 보고 있네요. 하지만 어찌됐던 논술을 80%나 반영하고 있고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최우선 순위는 논술고사 성적이다 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탐 중 2개 영역이 7등급 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합 7이죠. 상당히 수월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학교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건데, 국어, 영어, 수학, 사탐 중에서 상위 3개 교과의 각 상위 4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중에서 반영하고 있고, 각 상위 4개 과목은 총 12단위 이상으로 이수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학년별 가중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과가 20%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등급을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느냐를 좀 살펴보면, 우선 석차 등급이 1등급인 학생과 이제 6등급인 학생이 8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등급하고만 비교해봐도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은 즉슨 교과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적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7등급인 학생들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7등급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6등급과 7등급의 차이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6등급 정도까지는 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덕성여대는 논술이 중요하다. 논술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 일정은 여러분들 다 원서 접수 잘 하셨을 것이고, 이제 인문사회 계열의 논술고사는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90분이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만 입실 완료는 10시까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 안에 입실을 완료하셔야겠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이네요.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덕성여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볼 건데, 잠깐 언급드린 대로 논술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중요하죠. 2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항상 소문항이 최대 3문항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2문제인데 각 문제별로 소문항이 최대 3문항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는 있는데요. 이따가 작년 기출 그리고 올해 22학년도 모의 논술을 문제를 좀 살펴볼 건데,
반복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두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항이 나올 수도 있다, 소문항으로 이제 나눠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언급은 하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모의 논술에 최대한 맞춰서 본인들이 출제할 거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각 두 문제는 분량이 어떻게 되느냐? 500자입니다. 그래서 총 여러분들은 1000자 이내로의 답안을 90분 동안만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써야 되는 분량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경기대하고도 좀 유사하죠. 그리고 필기구 같은 경우는 검은색 필기구 써야 되고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지우개 혹은 교정부호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제시문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 교과서 위주로 많이 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문제는 문항 1번에서 반드시 시와 소설이 무조건 출제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경기대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경기대도 1번 문항이 언어 영역에 집중돼서 나오는데 문학작품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과 덕성여대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맞게 지금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유형 자체가 전반적으로 500자 내외의 짧은 논술 두 문항을 90분 안에 쓰는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짧고 논리적인 글을 좀 분석적으로 읽고 쓰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문이 좀 많은 편이라서 좀 색다른 구성을 시도하지 말고 그냥 딱 무난하게 구성은 좀 유지하고 필요한 내용만 반드시 언급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그렇게 답안을 좀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시가 변별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함축과 비유가 많은 시를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학 측 스스로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덕성여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출제 문제 유형은 기본적인 거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 설명, 비판,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출제 유형의 핵심 원리를 좀 충분히 숙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시 혹은 소설 같은 경우가, 특히 시 같은 경우가 그 연도의 좀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인데요. 2019년도 기출 지문을 보면은 유치원의 깃발이 출제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시의 맥락을 파악하기가 그다지 쉽진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2021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출과 비교해보면 여기서는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와 같이 지금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2019년에 출제됐던 시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제시문과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 측에서 스스로 난이도 상과 하를 나누는 기준이 출제되는 문학작품에 달려있다라고 할 정도로 문학작품 대비가 필수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점 기준은 이해력, 논증력, 표현력, 창의력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표현력과 창의력에 해당하는 이 형식적인 측면이 20%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 더 많이 채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대학들과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작년 기출은 가나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서술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 측에서도 이야기하는 좀 소문항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서술한 후 이거를 여기서 연결하지 않고 서술하시오라고 문제 1-1번에서 아마 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통합해서 그냥 한 문제로 쓰게끔 만들었다. 그냥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문제 요구사항이 2개 이상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점을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이 가나 다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를 개별적으로 쓸 때 키워드들이 항상 필요하겠죠. 그래서 압축적으로 그리고 딱 간결하게 그 적절한 키워드를 활용해서 서술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향,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역시나 뭐 대학 입시 논술에서 그렇다시피 그 대안은 다 기반이 되는 제시문들이 다 따로 있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시문 라와 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가의 내용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요약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약하고 첫 번째 문제 요구사항이죠. 그 다음에는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문 4개를 선정해서 그 근거를 논술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의 내용에는 분명히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라까지가 여기 각각의 아마도 상반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마 분류 비슷하게 이제 해야겠네요. 자, 이제 올해 모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실전 준비할 때 이 모의와 기출을 잘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올해 모의는 달을 토대로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을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 유형, 이제 박교 논술에서는 공기차대,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을 언급하고 차이점을 기준에 맞게 대조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식으로 가의 기억과 니은을 서술해 주면 되겠고, 그 기준은 바로 제시문 다에서 아마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문제 요구사항은 뭔가요? 그 결과를 활용하여 라의 리을에 제시된 디귿에 제시된 문제 상황을 대서 논술하라. 그래서 결국 이 비교 위에서 이제 했던 달을 토대로 했던 비교와 라에서 나오는 문제 상황이 아마 맞닿아 있겠습니다. 그것을 잘 연결해서 서술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가의 글을 읽고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가 갖추어야 할 주요한 조건. 경제 분야에서 나왔네요. 역시나 다양한 교과 내용 영역에서 과목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좀 문제로 돌아와 보면 어쨌든 시장 경제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한 그 조건들이 바로 가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문제 요구 사항을 보면 이 정리의 일부를 사용해서 나와 다라에 명시된 경제활동을 비판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위에서 언급했던 조건을 활용해서 각 제시문 3개에 나와 있는 경제활동들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이기 때문에 대상, 그리고 지점, 기준, 내용, 이렇게 대직인의 유형 공식에 맞춰서 접근하면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덕성여대 대비반이 이제 11월 7일 목요일에 개강된다라는 소식을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성여대를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학작품 접근법에 이제 그거를 얼마나 잘 수월하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 시험 시간이 9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 시간 4시간 동안 4시간 중에서 100분은 이제 여러분들 글쓰기하고 첨삭 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연습 문제를 풀 때 이제 제가 이 대학 덕성여대 논제 기출 문제는 물론이고와 유사한 대학의 문학 작품을 연습을 여러분들께 많이 시킬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덕성여대 4주차에 걸쳐서 같이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많은 학생들도 덕성여대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